영화 카트를 기억하시나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간 회사가 저지른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인 카트는 홈플러스, 당시에는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2007년에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사실 그 시기에 우리 시흥 홈플러스에서도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힘껏 투쟁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7월 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투쟁의 결과로 정규직을 이뤄내면서 지난주 남부 열사문화제에서는 홈플러스 시흥점 노조가 열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사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초대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시흥점 노동조합에 계신 김선영 조합원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규직 전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투쟁의 성과, 소회가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너무 반갑고 좋고 네.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이게 올 초에 발표가 났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또 먼저 또 일부는 또 이루어졌었고 올해 또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왜 이렇게 좀 일부는 늦어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회사와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맺으면서 네네. 작년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네. 그래서 7월 1일부로 저보다 선배인 언니들이 먼저 정규직 전환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정규직을 시켜줄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는데 요번에 또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통해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쾌거를 저희가 성과를 이뤄낸 거죠. 네.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사실 2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홈플러스 정규직 전환은 1년 동안 근무했으면 무조건 다 정규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법에 2년 이상 정규직 시켜라는 법을 그거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네네. 어쨌든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모두가 다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거는 저희도 진짜 생각보다 너무 넓고 크게 따낸 거라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총 인원이 정규직 되신 인원들은 전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되시게 되나요? 작년에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겠죠. 근데 네네. 어쨌든 회사에서도 이게 숫자적으로 파악을 했을 거고 요번에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직원이 25,000명이라고 잡았을 때 네네. 소수를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000명. 거의 가까이 99%라고는 들었는데 그럼 시흥점에서 그러면은 정규직 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시흥점은 7월 1일부로 전부 다죠.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인원들이 보통 총 몇 분 정도? 저희가 인원이 많이 축소가 돼서 네네.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네네. 100명 정도가 기존의 정규직들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작년에 되신 분이 있고 요번에 되는 분들까지 다 해서 전부 다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인원 감축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근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도 계속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회사가 이제 갈등을 계속 좀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핏 듣는데 그건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워낙에 회사가 돌아가려면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인원을 뽑지도 않으면서 네. 회사 변화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본 자체가 MBK라는 네네. 사모펀드 회사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는 어쨌든 이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보다는 네네.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낼 것인가 그러면서 인원을 자꾸 이동을 시키는데 본인이 원하는 이동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강제로 하다 보니까 네. 회사와 마찰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데 뭐 안양이나 다른 곳에서 계속 이동을 종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인원을 조각조각 내고 있다는 게 그 사실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이 요 앞에 코앞이고 5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버스를 2번, 3번씩 갈아타면서 안양점포 보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또 익스프레스라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 형태로 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강제로 보내니까 직원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막상 정규직이 돼서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네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인력 뭔가 노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실 이제 연대나 이제 단결을 하면은 계속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내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지금 어떻게 이윤을 내느냐 그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네네. 점포도 자꾸 변화를 주고 네네. 그리고 부서의 적정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들은 척 하면서 오히려 인원이 많다.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면서 많다고요? 인원을 더 빼는 거죠. 그럼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이게 한 사람이 빠지면 사실 n분의 1로 다른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과다 업무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업무 과중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50대 중반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병가로 빠지면 또 그 몫을 우리가 또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인원을 빼면서 거기서 또 인원이 바뀌고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용하다 싶게 어렵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윤에 좀 집중하는 회사들의 모습이 여전히 사실은 노동자들의 건강이라든가 업무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7월 5일 날에 문화제를 이제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문화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요 사안과 좀 연결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가 7월 1일부로 전 직원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정규직화를 따냈기 때문에 그거를 축하하는 자리에도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쨌든 저희 적정 인원을 좀 맞춰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인원을 빼내가는 거에 대한 반대적인 그 투쟁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좋아하는 축하의 자리도 되지만 분노에 표출하는 그런 투쟁의 자리도 될 것 같아서 뭔가 좀 의미가 교차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선은 넘었으나 또 하나의 새로운 산이 그걸 또 이제 넘어야 되는 또 이제 과제를 가지고 계신 상황인 거군요.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이제 홈플러스 시흥점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그 카트에서 있었던 홈에버 월드컵점에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그게 2007년이니까 12년 동안의 어떤 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셨던 기간이 있었던 건데, 그동안 이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어쨌든 성과를 앞두고 좀 기억에 남는 투쟁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2007년 6월 29일에 월드컵점을 갔습니다. 비정규 보호법이 이제 7월 1일부로 된다 그러니까 저희 정규직 안 시켜줘도 되지만 어쨌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법에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안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우리은행이 정규직화되는 방송을 보면서 저게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 그 소위 무기계약직을 만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럼 어쨌든 은행도 바뀌니까 마트 쪽도 뭔가를 변화를 두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 홈에버에 있었던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그거를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월드컵점을 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영화 카트에서처럼 계산대 밑에서 박스를 깔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한 20여일 정도 저희가 월드컵점에 있었나요? 거기서 쫓겨나는 그 날 저희가 방송을 보면서 언니들의 피눈물을 머금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침 시흥점이었거든요. 저희도 분노로 울면서 달려가서 다 같이 모여서 팔뚝질하면서 외쳤죠. 연행된 분들 빨리 풀어내라고 우리는 잘못 없다고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점장님이 겁이 나셨는지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으셨거든요. 시흥점, 홈플러스 시흥점에서 그러셨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12년 전이면은 이게 또 시간이 길었을 텐데 사실 말씀하신 거 보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계속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짠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이제 투쟁을 해오신 건데 또 좀 뭐랄까 힘드셨던 점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조 활동과 일을 같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신가요? 오히려 파업했을 때가 네네.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막상 일터에 돌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일이 힘들다 보니까 또 우리끼리도 부딪히고 아. 우리끼리도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동조합이 확대되고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한 그 과정일 수도 있지만 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관계가 이제 회사와도 있고 서로의 관계도 있고 다양한 거를 신경 쓰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게 때문에 되게 쉽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뭐 7월 5일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천구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저희 시흥점을 찾아주시는 금천구 주민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계산만 하고 오면 되는 그런 하나의 보여지는 과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알고 보면 저희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고객님들도 저희 직원분들을 가족과 같이 한 번은 이모, 한 번은 뭐 언니나 여동생처럼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7월 5일에 저희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그랬으니까 지나가시다가 들르셔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음식도 나눠서 드시면서 저희를 축하해 주는 그런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해서 홈플러스 시흥점 노동조합에 계신 김선영 조합원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